저한테 책을 추천을 해달라고 했어요. 이제 서점에 가면 지금도 되게 넓은 테이블에 주식책이 한 30권씩 나와 있는데 엄청 많더라고요, 진짜. 네. 그 30권씩 있는 책을 저는 사실은 거의 다 사서 봤던 것 같긴 한데 30권, 40권 정도의 주식책을 읽은 다음에 느낀 게 처음에 JD님이 소개해준 책이 찐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관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자기의 투자 방향을 JD님이나 히타님처럼 트레이더로 갈 거냐 아니면은 뭐 요즘에 유행하는 가치 투자 이래가지고 장기로 가져갈 거냐에 따라서 볼 수 있는 책은 되게 다른데 요즘 가치 투자가 유행하네요. 그러니까요. 뭐 아줌마들 사이에는 가치 투자를 그거 왜 그런지 알아요? 다 물려서 이제부터 가치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다들 물렸는데 제가 막 팔라해도 난 가치 투자야. 이거 우리 애한테 물려줄 거야 라고 하면 근데 주식책을 보면 거의 그런 가치 투자에 관련된 책이 되게 많아요. 편하니까. 편하니까.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런 가치 투자를 표방한 사람들이 추천한 주식은 빠져도 사람들이 욕을 덜 먹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뭐 더 사면 된다고 항상 얘기를 그냥 빠져나갈 그 명분이 항상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좀 그렇긴 하죠.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제일 처음 추천해줬던 책은 뭐 윌리엄 오닐이나 알렉산더 엘더 같은 투자의 거장의 책을 많이 추천을 해줬는데 너무 어려워갖고 다시 찾아갔어요. 너무 어려워서 못 읽겠다 나는 좀 더 쉬운 걸 내놔라 했을 때 가장 직관적으로 볼 수 있었던 책이 쩐의 흐름을 타라라는 책이었어요. 뭐 이런 책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예전에 이제 에셋플러스라는 지금 강방천 회장님 그 네네네. 회사에 네. 있던 저랑 동갑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뭐 계속 좋은 운용사 다니고 지금은 홍콩에서 상업펀드에 있다가 최근에 독립을 한 친구가 있는데 네네네네. 이 친구가 엄청 엘리트고 네. 엄청 진중한 스타일인데 네네. 너무 재밌는 책을 읽었다 이러면서 맞아요. 추천을 해주는데 이 책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네네. 아니 너가 이런 책도 보니? 하면서 저도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워낙 지적 수준도 높고 진중한 사람이 추천을 해주니까 봤죠. 그랬더니 그 당시엔 제가 조금 요렇게 접근해도 되겠구나라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꽤. 그거 좀 쉽고 재밌고 금방 읽을 수 있고 재밌죠. 글씨도 크고 네. 뭐 맞아요. 금방 직관적 네. 그림도 많고. 그림도 많고 히타님도 보셨나 봐요? 아 저는 이거 18번이에요. 18번. 이거 봐. 이게 통하잖아요. 네. 우리가 이거 입 맞춘 거 아닌데 이거 네, 남들이 진짜예요, 보면 입 진짜. 맞춘 거 같네. 거짓말. 그래서 뭐 책 열심히 읽고 그 다음에는 주식 리포트를 많이 읽으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식 리포트를 많이 읽는데 JD님이 저한테 어느 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공부를 했으면 야 2차 전지 대장 누구야? IT 대장 누구야? 바이오 대장 누구야? 이랬을 때 대장 딱 말하고 그 밑에 종목들 차라락 얘기할 수 있어야 네가 주식을 한다라고 할 수 있지. 그런 건 난 모르는데? 라 했을 때 주식 리포트를 읽으라고 했는데 사실 저는 되게 럭키하죠. 왜냐면 아침마다 JD님이 저에게 이메일을 다 보내주십니다. 아 진짜요? 네. 읽어야 되는 리포트들을 다 보내줘서 저는 그 리포트들을 보면서 이제 조금 알아가지고 바이오 대장은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알게 됐어요. 처음에는 주식 리포트를 읽었을 때 이 리포트를 보낸 거 오늘 이 주식을 사라고 보내는 건가 해서 리포트 오는 주식 샀다가 되게 다 물리고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를 다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분야에 대해서 네가 지속적으로 공부를 해야지만 나중에 차트를 보고 내용을 보려고 할 때 찾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주식 리포트를 열심히 읽어라라고 했어요. JD님은 그 리포트를 어떻게 선별해서 저한테 보내시는 거죠? 리포트 보는 사이트도 가입이 돼 있지만 기본적으로 증권사에서 이메일 한 10몇 개 증권사가 이제 서비스하는 거에 이렇게 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메일에 아침에 가보면 뭐 수십 개 와 있죠, 진짜. 수백 개가 될 수도 있고. 제가 이제 저는 증권사 애널리스트 했으니까 그냥 제목이랑 이것만 봐도 그냥 나오는 자료다. 요거는 조금 힘을 준 자료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는 이제 판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관심 있는 쪽만 아침에 뭐 1시간 반 정도 공부하고 시장을 시작하니까 이제 그런 거는 다 거르고 좀 필요한 것들만 쭉쭉쭉 보고 그 중에서도 요거는 조금 공부를 해놓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만 문서님을 포함한 몇 명한테만 포워드를 하고 매일 하는 거죠. 그냥 저도 뭐 바쁠 때는 뭐 못 보내드리잖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또 JD님이나 이제 얼마 전에는 히타님도 저는 이런 텔레그램 방을 봐요라는 거를 공유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텔레그램 방이나 블로그 같은 걸 보는 이유는 그 시대의 주도주를 찾을 때 이게 되게 유용하더라고요. 어떤 흐름이 있고 뭐 요즘에는 뭐 히타님이 밀고 계시는 원전주, 리오프닝주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잘 정리를 하는 블로그나 텔레그램 방에서는 다 같이 비슷한 시간에 비슷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시간이 날 때마다 봐야지 요즘에 주도주는 이런 거구나를 좀 파악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게 사실 요즘에는 보면은 텔레그램 방도 너무 많아서 저도 처음에 막 정말 다 들어갔거든요. 근데 전화기가 그냥 거의 하루 종일 그래서 너무 많으면은 오히려 아무것도 제대로 안 보는 현상이 생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진짜 텔레그램 방 10개 내외 아 진짜요? 정도로 엄청 추렸고 블로그도 이제 처음에 막 욕심에 엄청 많이 했는데
블로그도 이제 뭐 많이 추렸고 인맥 쌓는 거랑 좀 비슷한데 처음에 막 인맥 엄청 막 늘리다가 어느 정도 되면 다시 추리는 과정이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추려 나가서 내가 신뢰하는 블로그나 텔레그램 방 그런 거 위주로 좀 보고 매매를 그렇게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문선 씨한테도 그런 식으로 하라고 지금도 계속 근데 관심이 많아가지고 막 여기저기서 이런저런 얘기를 아직도 엄청 많이 들어요. 귀가 엄청 팔랑귀라 가지고 이렇게 많이 보는 게 수익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돈을 버는 거랑 많이 보는 거랑은 다르기 때문에 계속 의사결정 과정을 단순화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잘 하고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들여다 봐야죠 또 어느 날. 우선 폰을 바꾸고 오겠습니다. 제가 아이디도 2개를 파고 유튜브도 꼭 봐야 되는 유튜브를 봐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다가 이 유튜브 어떠냐라고 해서 이제 당연히 JD님한테 보내보면 JD님이 이제 판별을 해줘요. 뭐 어느 유튜브 보는지 얘기해도 되나요? 그럼요. 네, 당연히 절절TV는 이제 짧고 요약이 잘 돼 있으니까 당연히 1번으로 제일 많이 보고 여기에도 나오셨던 그로스파인더님 거 많이 보고요. 급한님 추천으로 86번가 이런 유튜브 방송들을 보고 가끔씩 KB증권에서 이그전 쓰신 이은택 위원님 하시는 거 그런 것들 중심으로 보면서 이렇게 해갖고 제가 극복을 했죠. 엄청 부자되셨나 봐요. 아니 엄청 부자는 아닌데요. 이제 뭐 맨 바닥 대비 저도 맨 사실 바닥 뭐 대비. 계좌를 맨날 보는 게 아니니까 어느 정도 다시 잘 됐다라는 거는 이제 뭐 표정만 봐도 아니까 이제 알지만 그렇죠. 저는 당연히 본전을 찾았어요. 그런데 에이 뭐 겨우 본전 찾은 거 가지고라고 얘기를 하시겠지만 이게 계좌가 그럼요. 20%가 남으면 그럼요. 본전까지 가려면 5배가 나야 돼요. 500%의 수익이 돼야 되는데 본전 플러스 바닥 대비 한 8배에서 10배 이상. 저는 이 2년 동안 계좌를 극복을 했습니다. 이제 남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작은 돈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값진 돈인 게 단순히 계좌를 극복을 하고 뭐 그게 몇 배가 됐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평생 주식을 해야 되는 입장에선 내가 이 기간 동안 굉장히 크게 당했지만 평생 돈을 벌 수 있는 더 값진 경험을 돈으로 산 거죠. 마지막으로 같은 고통을 겪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올 연초에 1, 2월 장만 해도 사실 굉장히 낙폭이 컸던 시장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몇 개로 조금 요약을 좀 해주세요. 제일 첫 번째가 제가 앞에서부터 계속 얘기를 하는데 사람이 돈을 잃으면 이제 다시 쳐다도 안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은 투자의 고수들이 얘기를 했던 것처럼 시장에 남아 있어야 돼요.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내가 손절을 했든 익절을 했든 시장에 남아 있어야 나의 실패를 극복할 수 있다. 근데 단순히 시장에 남아 있는다고 극복을 하는 게 아니라 저처럼 이제 완전히 실패를 해보신 분들은 자기 계좌를 까고 냉정하게 내가 뭐가 문제였는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이제 자기가 뭐가 문제였는지를 파악을 못하고 외부로 실패 원인을 돌리면 절대 극복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뭐가 문제인지를 알면 그 문제를 반복하지 않기만 해도 극복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조급하면 안 돼요. 제가 레버리지를 풀로 쓰다가 이제 계좌가 박살이 난 케이스인데 그렇다고 해도 이제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싶으니까 다시 레버리지에 손을 대는데 저는 제가 절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레버리지를 안 썼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조급하면 절대 회복을 못하고 가지고 있던 본전마저 다 잃기 때문에 저는 그냥 좀 더 긴 호흡으로 차근차근 하시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주변에. 마지막으로는 믿을 만한 사람을 찾아야 돼요. 근데 저는 운이 좋아서 옆에 JD님이 있었지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한테 그냥 절절TV만 잘 보세요. 그 모든 노하우를 다 풀고 있어요. 저한테 했던 말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절절TV에서. 남이 해줄 수 없어요. 정말 자기가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들이고 자기가 깨져봐야 되고 삽질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본인이 리포트 읽고 본인이 블로그 읽고 직접 매매해보고 깨지고 뭐 절절TV에서 얘기해주는 무슨 교육과정 같은 거 자기가 찾아가 보면서 다 해봐야지만 자기 실력이 늘어요.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런 짧은 걸로는 다 전달이 안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JD님과 히타님한테 빨리 노하우를 열심히 빨리 더 찍으라고 잘 푸시를 해서 저처럼 힘드신 분들이 잘 따라가면서 계좌를 빨리빨리 극복을 할 수 있는 절절TV가 됐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이거 찍는 거거든요. 저희가 광고하려고 모신 거 아닌데 약간 광고처럼 약간 됐네요. 아니, 그렇죠. 이게 광고처럼 되는데
거짓말을 할 이유는 근데 없으니까. 사실 저희가 찍으면서도 뭐 히타님이 이제 따로 종목 같은 거 올려주시는 거 저도 당연히 처음부터 끝까지 한두 번 보는데 저도 그 안에서 또 배우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믿을만한 채널을 잘 찾고 꼭 절절TV 뭐 보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 이런 채널들이 있잖아요. 보면 아까 말씀하신 뭐 그로스파인더님도 그렇고 뭐 86번가님도 제가 직접 아는 분은 아니지만 뭐 내공이 대단하시고 그 외에도 사실 더 있어요 보면. 그래서 좋은 채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상한 채널 보실 시간에 돈을 버실 어떤 욕심이 있으시면은 그런 걸 보시고 이제 자기의 실력으로 만드시는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은 시장이 웬만큼 하락장이 아니면 저는 늘 주변을 보면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제 친구이자 제 처음이자 마지막 제자 주식 제자인 문설 씨를 모시고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봤는데 저도 생각이 정리가 되는 것 같고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유, 제가 항상 배우고 있습니다. 히타님 것도 제가 요즘에 조금씩 따라서 보는데 아주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뭐 있습니다. 히타님이 날아다니시죠 뭐.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짜부러져 있잖아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좀 더 분발하십시오.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저처럼 힘든 분들한테 좀 위로가 되는 방송이었으면 좋겠고요. 제이디님께 아주 다시 한번 아유, 깊은 별 말씀.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